오늘 서울 이랜드는 마틴 레니 감독이 아니라 감독 대행, 인창수 감독 대행 체제로 경기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K3 챌린저스 리그에서 포천을 이끌고 무패 우승을 달성하는 등 아주 훌륭한 족적을 남기고 서울 이랜드의 코치진으로 합류했던 인창수 감독 대행이 레니 감독이 이제 상호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감독 대행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이랜드는 오랜만에 주민규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어요. 네, 정말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주민규 선수죠. 사실 지난 시즌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 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경기에 계속 나오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미드필더로 복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지난 시즌 따라바이 선수와 보여줬던 엄청난 시너지를 오늘도 발휘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규 선수의 이 컨디션을 물어봤을 때 인창수 감독 대에는 한 70% 정도다라고 답변을 해줬었거든요. 네. 아직까지 부상 부위에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오랫동안 경기를 뛰지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실전 체력, 실적 감각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민규 선수가 오늘 경기 풀타임을 모두 소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서울 이랜드 FC는 교체 카드 단 2장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을 충분히 한 명도 선발 출전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2장밖에 쓸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의 이 떨어져가는 체력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가 큰 관건입니다.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오늘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영광 골키퍼, 김태은, 이규로, 김동철, 김동진, 주민규, 김재성, 김준태, 안태현, 타라바이, 김민재 선수가 나왔습니다. 4-3-3의 전형을 들고 나왔지만 아무래도 공격 시에는 4-2-3-1 이렇게 윙포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포메이션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오늘도 미드필더 자리에서 팀의 베테랑 역할을 해주고 있는 김재성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경기 선발 원톱으로 출전하고 있는 타라바이 선수입니다. 올 시즌 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주포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요. 타라바이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이제 주민규 선수만 조금 더 컨디션을 빨리 회복을 한다면 서울 이랜드 FC가 다시 한번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FC 안양입니다. 이영민 감독이 이끕니다. 최필수 골키퍼, 안세희, 가소련, 안성빈, 이상우, 김민균, 정재용, 최용훈, 안진범, 박승일, 정재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선제골과 결승골을 넣었던 김민균 선수와 박승일 선수가 다시 한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예. 오늘도 역시나 4-4-2 포메이션으로 원정 첫 승을 위해서 FC 안양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FC 안양이 원정에서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만은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도 충주 2대1로 아주 타이트한 승리를 거머쥐었었는데요. 이 미들 지역에서부터 올라오는 역습의 스피드라든지 패스워크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고 봤었는데 이영민 감독은 오히려 조금 볼을 다루는 소유권이라든지 공을 스위치할 때 조금 여유로운 플레이를 조금 더 기대한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FC의 인창수 감독 대행입니다. 사실 제가 챌린저스 리그를 계속 중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뵀었던 감독님이신데요. 예. 선수 생활을 외국에서 하셨고 굉장히 일찍 지도자로 전향을 하신 다음에 이제 또 한국에서 지도자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FC 안양의 이영민 감독입니다. 네. 최근 분위기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FC 안양, 성적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영민 감독도 오늘 경기의 중요도를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렇죠. 일단 순위 싸움을 바로 박빙의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서울 이랜드와 붙는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원정 승리가 없었는데 오늘 서울 이랜드의 홈 원정 경기로 치러지는 점도 그렇고요. 예. 상위권으로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3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또 서울 이랜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이랜드 최근 3경기 원정 3연전을 펼쳤었는데요.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요. 3경기에서 단 1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서울 이랜드 팬분들이 걸어놓은 걸개들 중에서는 마틴 레니 전 감독이죠. 이제 마틴 레니 전 감독의 걸개도 보였는데 서울 이랜드가 조금 나쁜 기억은 떨쳐내고 오늘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우 주심의 휘슬 소리와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서울 이랜드 FC, 화면 왼쪽에 핑크색 유니폼이 원정팀 FC 안양입니다. 자, 김준태 선수가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네, 압박 시도하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끊어냈고요. 왼쪽 측면 한번 속여놓고 뒤쪽으로 꺾어줬습니다. 먼 거리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면. 굉장히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슈팅을 가져갔죠. 안양FC가 오늘 원정 경기에서는 굉장히 활기차게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포문을 여는 첫 슈팅이 굉장히 빠른 시점, 이른 시점에 나왔습니다. 김영광 선수도 올 시즌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역시나 지난 라운드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죠. 그렇죠.
지난 라운드에서는 무려 상대 슈팅 24개를 허용했는데요. 이 슈팅을 모두 막아내면서 무실점 선방쇼를 펼쳤던 김영광 골키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가져갈 수 있었던 최고의 원동력이었죠. 예. 그 직전 2연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점 1점이라도 획득을 했어야 됐던 이랜드 입장에서는 김영광 선수의 그 선방쇼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보여줬었습니다. 왼쪽 측면 김민재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 높게 떴습니다. 헤딩. 여전히 혼전 상황. 자,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던 이규로 선수에게 그대로 슈팅을 맡겨보면 어땠을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측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일단 양 팀이 경기 초반 탐색전보다는 초반부터 부딪히는 전술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조금 초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말씀해 주셨듯이 맞불 작전을 놓고 있거든요. 예. 오늘도 역시나 중원에서 기세를 어떤 팀이 가져가느냐, 특히나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 패스 완성도가 어떤 팀이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느냐, 이런 점들이 오늘 경기의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키 플레이어로 뽑아주셨던 김재성 선수가 오른발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터치라인에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예측하고 있던 김민균, 다시 공을 가로채고 있는 서울 이랜드. 오른쪽 측면 김재성, 얼리 크로스 박스 쪽으로 붙여줍니다. 먼저 번에 프리킥 잠깐 페인팅을 가져가고 짧은 패스로 연결했던 것은 약속된 플레이였나요? 바로 공을 잃어버린 건 조금 좋지 않았었지만 일단 크로스까지 잘 우겨 넣어 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필수 골키퍼가 높게 차졌습니다. 일단 흘려보냅니다. 헤딩, 등받고 굴절, 대각선 밀어줬습니다. 다시 내려주면서 김영광 골키퍼 오른발로 길게 차줬습니다. 헤딩, 센터 서클, 공을 가로채고 있는 안양입니다. 안진범, 대각선 밀어줬고 돌아서는데요. 공을 끊어냈습니다. 자, 돌아서는 과정에서 뒤에 바로 바짝 붙어있었던 수비를 눈치채지 못했었는데요. 네. 왼쪽 측면 김민재가 떨어뜨려 놨습니다. 다리 사이 돌파. 좋아요. 왼쪽 측면 허물었습니다. 그러나 안진범의 마크. 오늘 초반부터 김민재 선수의 활발한 몸놀림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안성민입니다. 따라붙는 타라부이. 앞쪽 밀어줬고요. 짧은 패스 끊어냈습니다. 태클.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역시나 지금은 서울 이랜드도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비 라인을 굉장히 위쪽에 자리를 하고 프레셔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는 굉장히 좁은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양이 평소에 보여줬었던 패스워크, 간결한 패스 그리고 쇼패스를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시키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 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재성이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높게 상대 진영 쪽으로 헤딩. 다시 한번 헤딩. 머리를 갖다 대고 있는 양팀 선수들. 반칙 선언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지역, 특히나 중원 지역에서부터 프레셔의 강도가, 이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터프하거든요. 예. 오늘 양팀 선수들 평소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게 볼 터치를 가져갈 것, 그리고 공을 받기 전부터 어떤 플레이를 펼칠 것인지 조금 미리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이어나가는 것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고 있는 주민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팬들은 이 선수의 복귀를 그 어느 때보다 바랬을 것 같은데요. 사실 주민규 선수가 올 시즌 계속해서 건강한 컨디션이었다면, 지난해 보여줬듯이 100%의 컨디션이었더라면은 레니 감독의 어떤 운명도 달라질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주민규 선수 본인도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겁니다. 뒤꿈치로 가볍게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다시 끊어내고 있는 안양. 중앙으로 가는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짧게 주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김민균의 압박. 혼전 상황. 왼발로 높게 따라바이 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떨어뜨려 놨고요. 1대1 노리는데요. 오른발 각도 슈팅 막혔습니다. 김민재 세컨볼 슈팅. 지난 라운드 베스트로 뽑혔던 가소른 선수가 지금은 너무나도 잘해줬어요. 네. 드리블과 판단이 좋은 타라바이, 지금은 거의 1대1 상황이 났었는데 가소른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었고 슈팅 페인트에 전혀 속지 않으면서 마지막에는 블럭을 잘해줬습니다. 연속된 슈팅을 일단 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안양입니다. 왼쪽에서 스로인 준비하고 있는 이랜드. 짧은 패스. 발을 뻗어봤습니다. 주심 맞고 굴절됐습니다. 반칙이 선언되면서 안양의 프리킥.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헤딩 떨어뜨려줍니다. 전반 5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팀의 선수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양 팀인데요. 예. 승점 1점 차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양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이 승리를 거두느냐 패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영민 감독과의 이제 사전 경기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오늘 경기에서 이기게 된다면 쫓아오는 서울 이랜드를 떨쳐내고 다시 한번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가져갈 수 있지만 오늘 경기에서 지게 되면은 지난 경기에서 이겼던 기운을 가져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처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위권에 대한 꿈이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에게도 FC 안양에게도 오늘 경기는 큰 분기점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두 팀 모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도 레니 감독이 상호 해지 이후에 치르는 첫 번째 경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임창수 감독 대행 그리고 서울 이랜드에게도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만나봤던 임창수 감독 대행은 차라리 빨리 새로운 감독님이 선임이 되셔서 이 부담이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일단 오늘 경기를 어떻게 푸는지가 앞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후보군들이 지금은 오르내리고 있죠. 예. 일단은 유리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설기현 감독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감독 후보군들이 현재 이제 상황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설기현 성균관대 감독이라던가 이장관 용인대 감독 그리고 박건아 대표팀 코치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김동진 짧은 패스 김준태 다시 김동진 오늘 김동진 선수와 김동철 선수가 서울 이랜드 FC의 센터백 듀오를 이루고 있는데요. 미첼 선수가 오늘은 선발 라인업에서는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첼 선수가 딱히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부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아무래도 FC 안양에는 이 스피드한 공격 지금 좋아요. 중앙에서 끊어냈고요.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김동진 왼발 슈팅 김영광의 선발. 자, 지금은 오히려 이 바깥쪽으로 각도를 벌리면서 왼발 슈팅을 그대로 가져갔었는데요. 저는 사실 오른쪽으로 좀 페인트를 주면서 슈팅 각도를 넓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반대쪽으로 공을 가져갔어요. 정재용 선수의 슈팅을 김영광 선수가 세이브를 해냈습니다. 올 시즌 정말 엄청난 무회전 중거리 슛을 터뜨린 적이 있는 정재용 선수인데요. 예. 자, 여기서 사실은 안쪽으로 접으면서 슈팅 각도를 조금 더 벌리는 것이 정석적인 플레이인데 반대쪽에서 수비 지금도 바로 빠르기 시작했어요. 김민균 예측하면서 끊어내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오늘 양 팀이 세트피스 찬스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보여봤는데 사이좋게 결과는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약속된 플레이 그러나 상대 수비수들이 예측하면서 그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오른쪽 측면 박스 안쪽으로 크로스 헤딩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박승일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죠. 예. 연거푸 정재용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열렸었는데요. 일단 정재용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슈팅을 날카롭게 가져가면서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슈팅 숫자를 늘리면서 컨디션을 조금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프리 헤더였는데 이 온타겟 그러니까 유효 슈팅이 되지 못했던 것은 조금 아쉽고요. 예. 김영광이 길게 차줬습니다. 김민재 헤딩 일단 높게 걷어냈습니다. 김태은 김동진에게 김영광까지 내려줬습니다. 앞서 이제 오늘 미첼 선수가 빠지게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게 된 말을 조금 이어가자면 이 FC 안양이 굉장히 빠른 패스워크 그리고 스피드한 공격을 즐기는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중간 쪽으로 잘라 들어오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스피드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뒷공간을 노려보는데요. 좋아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정재희 김동철의 수비 이규로의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정재희 선수가 시간을 끄는 동안 조금 외로웠죠. 예. 뒤에서 볼이 한 번에 넘어왔기 때문에 주변 동료의 도움을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핑크색 유니폼보다는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헤딩 터치라인 벗어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스로인 짧은 패스에 의한 경기를 주로 하고 있는
안양인데요. 그 주역에는 역시 김민균 선수라던가 정재용 선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정재영 선수는 이 템포를 조정하고 골의 배급을 관여하는 플레이메이커로서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요. 예, 김민균 선수도 사실 뭐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균 선수가 지금은 바로 시작했어요. 좋아요. 트레인 던져줬고요. 아크서클 근처 돌아서면서 수비 뒷공간 열어주는 패스. 자, 지금은 퍼스트 터치로 공을 한 번에 내려놓지 못하면서 패스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졌었죠. 예, 김민균 선수가 평소에는 성격이 어떠냐고 조금 제가 물어봤더니 평소에도 굉장히 쾌활하고 아주 호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을 들었고요. 그렇군요. 그런 호탕함 성격 덕분인지 경기장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김민균 선수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테크닉 자체가 뒷받침이 되니까 김민균 선수 같은 경우는 볼을 예. 잡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볼을 잡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이 주변 동료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최영훈 선수도 아무래도 뭐 김민균 선수라든지 정재영 선수, 박승일 선수를 보면서 매 경기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균 선수는 참 이력이 특이한 점이 많죠. 폴란드 리그를 또 경험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자신이 원했던 소기의 목적을 100% 달성했다라고는 조금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해외를 예. 진출을 했다라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선수의 성장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민균 선수도 뭐 이청용 선수라던가 기성용, 신광훈 선수와 함께 그 당시 또래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유명하지만 어릴 때도 뭐 주변을 주름 잡는 그런 선수였죠. 예,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아하. 공의 궤적을 정확하게 읽지 못했는데요. 가볍게 뒤쪽으로 연결. 안성빈 주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형이 오른쪽 측면.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박승일 한번 툭 쳐놓고요. 오른발로 러닝 크로스 헤딩 떨어뜨려줍니다. 자, 마지막에 헤더에 힘을 실어내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최영훈의 헤더. 최영훈 선수가 수비 한 명이 달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역습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빠르게 들어갑니다. 헤딩. 안성빈 일단 발을 뻗었습니다. 오늘 양팀 모두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라인의 위치라든지 또는 공을 잡았을 때 돌아서 뛰어가는 선수들의 숫자 그리고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빈도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김민균이 측면으로 뿌려주면서 이상우입니다. 자, 오랜만에 굉장히 공격적인 위치까지 오버래핑을 해봤던 이상호. 하지만 지금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 이미 수비 라인이 갖춰져 있는 상황. 원터치 패스. 김민균 한번 발을 뻗었고요. 박스 안쪽 김동철이 걷어냈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박스 안쪽에서 공 잡고 있습니다. 김민균, 김동철의 수비. 상대 지중에서 공 잡고 있는 FC 안양입니다. 안성빈 전방으로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김동진의 수비. 뒤쪽으로 박승일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다시 뒤쪽 내려줬습니다. 안성빈 주고받고요. 원터치 패스 연결. 좋아요. 쳐졌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박승일의 왼발 슈팅. 골키퍼 선방. 다시 한번 슈팅. 아하, 골대 골포스트. 맞았습니다. 자, 아직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슈팅 높게 뜹니다. 자, 비록 골포스트가 한 번 도와줬지만 지금은 김영광 선수의 완벽한 선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치는 안양. 그 중심에는 김영광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안양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공격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슈팅, 두 번째 슈팅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일단 지금 넘어오는 로빙 패스 자체가 일품이었고 지금 이 김영광 선수의 반사적인 동물적인 감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이어서 네. 세 차례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모두 유슈 슈팅이 되지 않으면서 골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정재영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 굉장히 결정적인 찬스를 지금 세 번째 받아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네, 이영민 감독이 잠깐 입맛을 다시고 있었고요. 헤딩. 지금 FC 안양의 공격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 뭐냐면요,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 중앙의 에어리어로 들어가는 창의적인 패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 한국 축구에서는 측면 공격이 공격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많이 움직이는, 항상 모든 팀들이 많이 움직이고 압박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공을 많이 빼고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크로스가 공격의 줄을 이루는데 오늘 지금도 좋아요. 왼쪽 측면을 녹이면서 돌파. 코너 플랫 근처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FC 안양의 공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측면으로만 루트로 한정되지 않고 중앙으로 침투를 하는 창의적인 패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김동진 선수와 김동철 선수를 미첼 선수를 대신해서 투입한 것이 분명
분명한 이유, 분명한 경기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인창수 감독 대행이 굉장히 영리한 그런 수를 빼들었고 오늘 경기를 어느 정도 잘 예측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현재까지는 안양의 책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감아줬습니다. 골키퍼 김재성이 잡아냅니다. 자, 펀칭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자신의 볼로 만들어버린 김영광이에요. 그리고 김영광이 지금 잘 길게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골키퍼 나왔는데요. 최필수의 헤딩. 이런 게 김영광 골키퍼의 클래스죠. 사실 방금 코너킥을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 킥을 연결했을 때도 엄청난 정확도를 보여주면서 지금 상황을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내지 않았습니까? 오른쪽 측면 크로스가 반대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일단 공을 살려내고 있는 김민재. 자, 공 살아있어요. 터치라인 벗어나지 않았고요.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지금은 이제 윙백에게 조금 오버래핑을 할 것을 예측을 하고 길게 벌려준 것 같은데 의외로 저 사이드 공간을 파고드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슴으로 떨어뜨려줍니다.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있던 서울 이랜드가 김영광 골키퍼의 정확한 킥 한 방으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고 흔들고 있잖아요. 예. 현대축구에서는 골키퍼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좋아요. 왼쪽 측면 김민재, 중앙에는 따라바이 헤딩 끊어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판단이 굉장히 빠르네요. 드리블을 할 것인지 그대로 얼리 크로스를 쏠 것인지 그대로 판단을 내려주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김영광 선수의 킥 이후에 조금씩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오늘 최필수 골키퍼와 김영광 골키퍼의 이 골키퍼 대결도 볼만할 것 같아요. 네. 롱스로인을 준비하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코너블랙 근처에서 강력한 공격 옵션이 될 수 있는 롱스로인인데요. 김민재 박스 안쪽까지 던져줬습니다. 헤딩 안세이의 헤더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서울 이랜드 오늘 김민재 선수의 포지션에 조우진 선수가 또 선발 출장을 했잖아요. 예. 오늘은 김민규 선수가 초반부터 왼쪽에서 잘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오른발 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재성. 좋은 세트피스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재성 오른발로 빠르게 올려줍니다. 헤딩. 다시 서울 이랜드의 소인. 김민재. 따라바이 쪽으로 헤딩 떨어뜨려줬습니다. 발에 미치지 못했고요. 전방으로 길게 차줍니다. 오른쪽 측면 어깨 싸움. 이겨냈던 김태은이었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먼저 공간을 완벽하게 선점하고 있었죠. 다시 수비라인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준태, 김동진. 하프라인 근처부터 본격적으로 압박을 걸기 시작하는 안양인데요. 예. 이랜드는 이러한 압박을 뚫어내야지 전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진범이 뒤쪽 내려주면서 측면으로 연결됐습니다. 안성빈. 안양이 최근에 이제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을 조금 의식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경기에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공격을 진행하면서 그 조금 좋지 않았던 흐름을 깨기 위해서 최선을 예.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안양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상반됐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죠. 원정 경기에서 승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홈에서 우승을 거두는 동안 원정에서는 단 1승도 거두고 있었던 FC 안양이었습니다. 8경기 동안 승점 4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죠. 예. 오늘 경기는 승점 1점이 아니라 승점 3점을 획득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경기 운영을 경기 초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툭 쳐내면서 끊어냈는데요. 주민규 중앙으로 패스 연결. 김재성 반칙 손은 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 있는 김재성. 일단 정재웅 선수가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오늘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것들도 팬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장면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네요. 예. 지금 안양이 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랜드의 선수가 지금 서울 이랜드의 선수가 피치 위에 쓰러져 있었지만 그대로 공을 바깥으로 걷어내고 가서 상태를 확인해주는 저런 모습들은 뭐 K리그가 이제 펼치고 있는 리스펙트 캠페인에 딱 떨어지는 그런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업자 정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선수들 간에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뭐 몸싸움이라던가 선수들 간의 신경전은 없을 순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상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잠실 이 종합운동장의 가변석은 서울 이랜드 팬들로 꽉 찼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를 또 맞으면서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팬들이고요. 다라바이 중앙에서 앞쪽으로 꺾어주는 패스, 일단 몸으로 막아뒀고요. 측면으로 걷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안양이 조금 높은 듯합니다만은 서울 이랜드의 간헐적인 역습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점유율을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공격 찬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은 또 서울 이랜드 쪽으로 조금 흐름이 넘어왔었거든요. 태클 초반 전반 15분까지 안양이 경기를 조금 주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었었는데 김영광 선수의 그 코너킥 처리 이후에 골킥, 정확한 골킥, 빠른 골킥 이후로 조금씩 서울 이랜드가 경기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축구도 흐름의 스포츠인데 일단 흐름이 좋았던 안양이 김영광 선수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골포스트를 하나 때린 그 찬스도 굉장히 아쉬웠었고요. 예, 오른쪽 측면 공을 살려냈습니다. 전방으로 오른쪽 측면까지 패스 연결. 김재성, 최용훈의 마크, 어깨 싸움, 낮은 크로스 연결. 따라와이 돌아섰습니다. 혼전 상황, 등진 상태 가소련, 발을 뻗었습니다. 지금은 김준태, 김재성이 공을 사이드로 운반을 하고 결국 다시 박스 안으로 투입된 공을 타라바이가 어떻게든 슈팅까지 연결을 시키려는, 아무래도 오늘 경기 서울 이랜드의 어떤 주된 공격 루트를 방금 저희가 목격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다라바이 선수가 무게중심을 낮추면서 가소련 선수와 상대하고 있었는데요. 참 가소련 선수가 정확하게 파울이 아슬아슬하게 되지 않을 정도로만 타라바이 선수를 괴롭혀주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예. 오른쪽 측면 서울 이랜드 전담 키퍼 김재성입니다. 김동철 선수도 박스 안쪽에 가담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재성입니다. 현재까지 양팀 스코어는 0대0. 자, 우측면에서의 세트피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성 선수. 박스 안쪽에서 몸싸움이 거센데요. 안진범 선수와 타라바이 선수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자, 최필수가 안진범을 또 격려해주고 있고요. 예. 자, 주민규 선수가 이 안진범 선수가 타라바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중간에서 잘 막아서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코너킥, 박스 중앙으로 헤딩 흘렀습니다. 일단 박스 바깥쪽으로 걷어냈고요. 김민재, 다시 한번 공 잡고 있는 김민재, 왼쪽 측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태클,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플레이는 굉장히 거칠었네요. 김민재 선수의 공을 향한 어떤 집념을 엿볼 수 있었고요. 예. 하지만 마지막에 발을 뻗었던 그 스탠딩 태클이 조금 거칠게 들어가면서 심판에게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박승일 선수가 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의료진이 투입이 돼서 선수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재희, 그리고 박승일, 김동철, 김민재 선수 4명의 선수가 혼전을 펼쳤고요. 김민재 선수의 발이 조금은 깊게 들어갔습니다. 경기장을 응시하고 있는 이영민 감독, 일단 흐름이 좋았습니다만은 그 골 장면을 만들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생각이 날 거예요. 사실 축구 자체가 이 골을 결정지을 찬스가 있었을 때 결정짓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대가를 내게 되는 그런 전개로 흐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던 것을 FC 안양이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몸싸움만 가볍게 펼쳐주면서 공격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김동진, 김민균 선수를 지나갔던 패스였습니다. 오른쪽 측면 하프라인 넘어서면서 빠르게 스피드를 살렸고요. 박스 안쪽으로 밀어줬던 패스가 최필수 골키퍼까지 연결됐습니다. 지금은 패스 2번 만에 상대의 박스까지 진격을 하는 갑자기 템포를 아주 빠른 페이스로 끌어올리는 패스였는데요. 그 시작은 역시나 김동진이었고요. 예. 자, 챔피언스는 선수들에게 조금 침착해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기
경기 초반에 비해서 분위기가 아무래도 서울 이랜드 쪽으로 조금씩 흘러갔기 때문에요. 최피스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템포를 늦추면서 선수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리한 플레이예요. 안세희 전방 길게 김동진의 헤딩 또 한번 높게 떴습니다. 먼저 상황 세컨볼 잡아낸 안양 꺾어줬고요. 흘려주면서 길을 열어줬습니다. 측면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드리블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발이 조금 늦게 들어갔죠. 곧바로 일어나고 있는 김동진 선수입니다. 안진범의 반칙이었습니다. 김동진 선수도 올 시즌 작은 부상들을 지금 달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김재성 그리고 김동진 선수와 연이어서 충돌이 있었던 안진범이었습니다. 길게 차줬습니다. 헤딩 오른쪽 측면 열렸습니다. 박스 근처 가수련 걷어내지 못했는데요. 혼전성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슈팅 높게 떴습니다. 자, 바운드된 공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터치가 조금 길었던 것이 조금 아깝고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주민규입니다. 주민규 선수도 아무래도 경기를 뛰면 뛸수록 컨디션이 급격하게 올라올 거예요. 예. 이 실전을 뛰지 않고 체력이라든지 실전 감각을 회복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이 반대쪽 발목을 걷어차이는 것으로 일단 화면에는 잡히는데 주심이 파울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규로 선수가 조금씩 잦은 오버래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규로 하프라인 아래쪽에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패스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는 안양. 안성빈 쪽으로. 안성빈 전방으로 길게 차줬는데요. 골라인 지나갔습니다. 오늘 안양의 호백 중에서 두 명의 선수 가소련 선수와 안성빈 선수는 지난 라운드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이 FC 안양의 선수들이 베스트 11에 굉장히 많이 뽑혔었죠. 예. 일단은 정재희 선수와 김민규 선수도 지난 라운드 베스트 11으로 뽑혔었고요. 왼쪽 치면 김민재 도심의 깃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터치라인 근처 왼발 크로스가 막혔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사실 지금은 볼이 투바운드가 될 때까지 돌아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돌아섰을 때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었었죠. 예. 역시 롱스로인을 준비하고 있는 김민재. 왼쪽에서 길게 던져줬습니다. 헤딩 안성빈 다시 한번 헤딩 측면으로 떨어뜨려줬습니다. 김민재 주고 들어갑니다. 몸싸움 이겨냈고요. 왼쪽 주면 다리 사이로 빼주는 패스. 안성빈이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 FC 안양과 서울 이랜드 이 5월에 펼쳐졌던 맞대결에서는 안양이 2대1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예. 당시 안양이 서울 이랜드를 잡고 승리를 거둔 것이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거둔 처음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 승리죠. 그렇죠. 창단 첫 번째 승리였었죠. 예. 더군다나 그 승리는 안양의 입장에서는 8경기 만에 거둔 승리였기 때문에 조금 더 달콤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안양의 정재용과 김민규는 오늘 경기에서도 여전히 스타팅 라인업에 올라서 뛰고 있고요. 예. 만에 골을 넣었었던 벨루소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라바이 오른발로 터치했고요.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김민재 박스 안쪽으로 크로스 헤딩. 자, 타라바이 선수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이타적인 플레이를 선택을 했고요. 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서울 이랜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뒤쪽에서 들어간 정재용 선수의 태클이 공을 건드리지 못하면서 그대로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예. 정재용의 반칙이었습니다. 김준태 선수가 볼을 배급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공을 살짝 건드린 것도 같긴 한데요. 하지만 태클 자체가 조금 뒤쪽에서 거칠게 들어간 점을 주심이 지적한 것 같고요. 예. 프리킥 찬스. 김재성이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최필수 골키퍼 역시 수비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성이 오른발로 박스 쪽으로 붙여줬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올렸습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 꺾어줬고요. 김민재 왼발 아웃프런트 막혔습니다.
마지막에 저 아웃프런트는 슈팅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이 타라바이 선수를 보고 크로스로 올려준 것 같죠. 예. 수비 키를 살짝 넘기는 아주 감각적인 아웃프런트 로빙 패스를 시도했었는데 조금 빗맞았습니다. 두 명 사이 뚫어내면서 타라바이 쪽으로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조금씩 태클의 타이밍이 늦으면서 멋진 태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왼쪽 발목을 잡고 있는 타라바입니다. 안세희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세트피스 기회를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는 FC 안양, 반면 세트피스 기회를 계속해서 얻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네, 확실한 파울이네요. 타라바이 선수의 몸이 지나간 다음에 발을 건드렸습니다. 올 시즌 5골을 기록하고 있는 타라바입니다. 자, 타라바이 선수는 아무래도 좀 카드 정도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항의를 해보고 있는데요. FC 안양의 선수들이 지금 타라바이를 집중적으로 괴롭혀주고 있다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라바이 선수가 공을 잡을 때 항상 맨마킹 또는 협력 수비를 통해서 아예 드리블을 가져갈 공간 자체를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김재성. 자, 김재성 선수의 슈팅 파워라면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김재성 오른발 직접 때립니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역시나 직접 한번 과감한 슈팅을 시도해봤었던 김재성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거리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과감한 슈팅을 기록했었던 김재성이었습니다. 킥력이 좋은 선수니까요. 사실 예. 저도 직접적으로 가져갈 다이렉트 슈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직접 슈팅을 기록했었던 김재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코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렇죠. 수비병은 지나갔습니다만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은, 김영광 쪽으로. 지금 안양이 수비 라인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자, 하프라인 넘겨줬습니다. 헤딩.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 안진범이 가볍게 밀어줬습니다. 왼쪽 측면까지 연결됐습니다. 이상우.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안양. 전방으로 가는 패스 그대로 흘렀습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정재용의 패스. 자, 역시 다시 한번 전방 압박 들어가는 안양입니다. 김영광 골키퍼를 압박해봤는데요. 이번에도 그 압박이 잘 통했죠. 예. 헤딩 끊어내면서 밟아주면서 측면까지 연결. 이상우. 최영훈. 계속해서 서울 이랜드가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안양도 지금은 승부수를 과감하게 던진 거거든요. 네. 아주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면서 서울 이랜드를 괴롭혀줬는데요. 분위기 싸움을 펼치고 있고요. 주민규 선수의 오른발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네, 셰필스 골키퍼가 조금 나와 있던 것을 보고 직접 슈팅을 때린 걸까요? 하지만 결과는 좀 좋지 않았고요. 올 시즌엔 한 골을 기록하고 있는 주민규입니다. 현재까지 한 골입니다만은 주민규 선수가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면은 충분히 서울 이랜드의 공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올 시즌 서울 이랜드의 이 리그 경기 평균 득점이 0.93골로 한 골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주민규 선수가 이 부상으로 선발 라인업에 4경기 뛸 수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웠었는데요. 네. 지난 시즌 타라바이 선수와 주민규 선수가 41골, 41골을 합작했는데요. 이 두 선수가 기록한 골만 기록을 평균을 계산을 해도 경기당 한 골이 넘어가는 수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40골을 넣게 합작한다는 것은 지금 좋아요. 오른쪽 측면 힐 패스 박스 안쪽 좋아요. 다시 한번 내줬고요. 왼발 각도 살짝 밀어줬습니다. 오른발 슈팅 빗나갔습니다. 지금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좋았었고 마지막 슈팅 자체도 정확도를 조금 염두에 둔 인사이드 슈팅으로 침착하게 가져갔는데 또 이것이 간발의 차이로 벗어나네요. 원터치 패스를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슈팅 타이밍을 만들었던 안양의 공격. 오늘 안양이 참 중앙 지역을 공략을 굉장히 잘합니다. 대다수의 슈팅 자체가 중앙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좀 창의적인 패스라든지 지금도 이 창의적인 힐 패스로 공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타적인 플레이 충분히 박승일 선수가 때릴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이타적인 플레이 마지막에는 또 침착한 슈팅까지 가져갔었는데 이게 유효 슈팅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슈팅 이후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정팀 안양입니다. 이 안양의 이영민 감독이 실제 경기에서는 어떤 제한을 두지 않지만 연습 경기 또는 이 연습을 할 때는 선수들에게 터치에 제한을 준다고 해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동료 선수들을 활용한 플레이, 이타적인 플레이, 팀 플레이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영민 감독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트레이닝의 결과물이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적절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실전을 연습처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약간 미끄러졌는데요. 오른발로 반대쪽 봤습니다. 타라바이! 왼발 슈팅! 아, 이게 걸리지가 않았어요. 타라바이 선수가 반대발, 그러니까 이제 왼발로 저것을 발리로 가져갔었는데 발등에 전혀 얹히지 않았죠. 예. 아쉬워하는 챔피언스 골키퍼 빠르게 킥을 처리했었는데요. 네. 양 팀의 선수들이 날카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미끄러졌고요. 이 공을 주민규 선수가 끊어내면서 타라바이 선수 쪽으로 바로 연결시켜줬는데요. 크로스 자체가 조금만 더 짧았더라면 타라바이 선수가 골대로 향하면서 슈팅을 때릴 수 있었던 크로스였더라면 훨씬 더 슈팅을 때리기 용이했겠지만 예. 크로스 자체가 골대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을 쫓아가면서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발리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타라바이 선수의 감각을 생각한다면 저는 조금 더 강력한 슈팅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살짝 아쉬웠고요. 타라바이 선수도 유슈 슈팅을 기록을 하면서 가만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양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지금 태클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 쪽을 좀 가격당한 것 같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멈추면서 의료진을 불러들였습니다. 고통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최용훈 선수가 후두부 쪽을 잡고 있습니다. 최용훈 선수가 또 한 터프함하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장에서는 누구보다 터프한 선수인데 예. 이 선수의 실제 성격은 전혀 막 터프하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동료 선수들에게 장난도 굉장히 잘 치고 좀 귀요미 같은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평소 성격과 피치 위에 들어갔을 때, 운동장 위에 들어갔을 때 성격이 좀 달라지는 선수가 있잖아요. 최용훈 선수가 딱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도 터프하게 태클이 들어갔고요. 무릎 쪽에 지금 뒤통수를 차였네요. 태클 자체를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뒤통수 쪽에 무릎으로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것 같습니다. 최용훈 선수와 이규로 선수 모두 지금은 경기에 대한 집념으로 인한 그렇죠. 부상이었는데요. 정말 신임다운 그런 태클이었어요. 예.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일단 주심은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것을 지시를 하는 거죠. 본인의 부상으로 지금 경기가 지연됐기 때문에 일단은 나갔다가 이제 다시 경기가 끊어졌을 때 그때 다시 예. 투입이 되라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최용훈 선수가 그라운드 밖에서는 귀요미인데 그라운드 안에서는 지금도 심판에게 강력하게 또 어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FC 안양에 예. 입단을 해서 매 경기 나아지고 있다, 매 경기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이영민 감독의 칭찬을 이끌어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대우 주심에게 최용훈 선수가 가볍게 어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측 측면을 책임지고 있는 박승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콤비가 되겠죠. 예. 경험이 많고 클래식에서 아주 좋은 커리어, 좋은 경험을 쌓았던 박승일 선수가 오른쪽, 이제 신예로서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최용훈 선수가 중원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타라바이 선수와 안세희 선수의 경합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안세희 선수도 뒤통수 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타라바이 선수에게는 옐로우 카드가 또 주어진 것 같죠. 팔꿈치가 이제 머리 쪽에 가격이 됐기 때문에 주심도 그런 판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네. 타라바이 선수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베닝 중원에서 오는 선수들이 몸을 사리는 선수들도 없고 굉장히 지금 좋아요. 왼쪽 측면 터치 타라바이 좋았고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왼발로 한번 꺾었습니다. 자신을 잡아당겼다는 타라바이의 항의, 하지만 주심은 들어주지 않았고요. 김민재 높게 반대쪽으로 올려줬던 패스 골라인을 지나갔습니다. 지금 뒤에서 앞으로 한 번에 넘어온 롱패스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었지만 그것을 한 번의 터치로 자신의 공으로 만드는 타라바이 선수의 퍼스트 터치도 너무나도 좋았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좋아요. 지금은 오히려 첫 터치보다는 두 번째 터치가 조금 길게 연결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터치, 그 이후의 터치가 이제 무릎으로 연결이 되면서 조금 길어졌긴 했었는데요. 안성민 선수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만 타라바이 선수도 지금은 약간의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또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딩 파울이 아니냐라는 것을 타라바이 선수가 조금은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예. 주심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동철 오른발로 차줬습니다. 타라바이 조금씩 볼터치 횟수를 늘려가고 있는 타라바이입니다. 서울 이랜드의 공격이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타라바이 선수가 공 잡는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뒷공간 왼쪽 측면 김민균
반면 안양은 바로 이 선수 김민균이겠는데요. 그렇죠. 골라인 지나가면서 서울 이랜드의 골킥이었습니다. 지난 17라운드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고 베스트 11 중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지난 라운드 MVP로 뽑혔던 김민균 선수입니다. 다시 상대 진영 쪽으로 정재희, 이규로 헤딩 지나갔습니다. 김준태 선수가 지금은 잘 도와줬죠. 짧은 패스 끊어내는 상황,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중원은 정말 투박할 수밖에 없네요. 양 팀의 선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공간을 거의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재용 선수와 김재성 선수의 충돌이었습니다.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김영광. 정재희 선수는 물러나지 않고 김영광 선수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자, 임창수 감독 대행의 모습인데요. 예. 서서 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이규로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헤딩 떨어뜨려줬습니다. 왼발 슈팅 막혔습니다. 자, 타라바이 선수가 의도적으로 안쪽으로 내준 공을 이번에도 유효 슈팅까지 만드는 데는 실패하네요. 왼발로 김태훈이 올려줍니다. 헤딩 멀리 가지 않았고요. 지금 양 팀이 계속해서 전반전 동안 번갈아 가면서 골과 진배 없는 그런 찬스를 여러 번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과를 만들어낸 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태 뒤쪽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스로인. 김동진 오른쪽 측면 김동철.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3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양 팀의 현재까지 스코어는 0대0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철이 김영광에게. 지난 라운드 손방수로 보여줬던 김영광 골키퍼는 오늘 경기도 손방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광이 길게 헤딩 뒤쪽으로 내려줬습니다. 안세희 쇠필수까지 쫓아가는 따라바이. 타라바이가 쫓아오고 있었지만 최필수 선수가 지금은 터치를 한번 가져간 다음에 킥을 처리를 했었죠. 예. 결국에는 침착하게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좋아요. 선은 되지 않았고요. 중앙으로 밀어줬습니다. 태클 일단 막아냈습니다. 혼전 상황. 스크볼 잡아내는 안양. 먼 거리 정재희 오른발 슈팅 높게 뜹니다. 자, 지금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었죠. 예. 첫 번째 드리블 돌파를 실패를 했지만 팀 동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정재희였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도 정재희 선수가 바쁘게 움직여주면서 상대에게 동료들에게 공격기를 많이 만들어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용훈 선수가 끝까지 몸으로 버텨줬었고 그로 인해서 슈팅 찬스를 잡아들었던 정재희. 마지막에 때렸던 슈팅은 발등에 정확하게 얹히면서 무회전으로 날아갔어요. 높은 위치에서 끊어냈습니다. 안양. 전방 막판. 자, 오랜만에 사이드로 전개하는데요. 공격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밀어줬고요.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첫 번째 터치를 잡아뒀을 때 이 슈팅을 때리기 좋은 거리로 조금만 벌려줬으면은 훨씬 더 첫 번째 슈팅을 때리기 용인했을 텐데 이것이 또 몸에 너무 가깝게 붙었기 때문에 슈팅을 때리는 데까지 슈팅을 좀 시간이 조금 걸렸었어요. 지난 충주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했던 박승일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FC 안양이 오늘은 참 과정이 좋을 때가 많은데 결과를 뽑아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좋은 기세를 이어나갈 것인가, 아무래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팅을 가져가는 그 직전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좋은 안양입니다. 원터치 패스 중앙 넓은 공간 김민균 가스프 트래핑. 김동철이 잘 끊어줬어요. 김동철이 몸싸움 이겨내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몸을 한번 흔들었고요. 가소리를 벗겨냈습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 크로스. 오늘 경기는 정말 장군 멍군이네요. 그렇습니다. 과감한 드리블 돌파와 아주 오밀조밀한 패스 연결들이 연거푸 터져 나오면서 굉장히 템포가 좋은 그런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정규 시간은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2분이 진행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장군 멍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타라바이 자, 지금은 그렇죠. 볼을 키핑하는 과정에서 손에 맞고 말았죠. 핸드볼이 그대로 선언됐습니다. 보심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후방에서 타라바이 선수에게 한 번에 넘어가는 롱패스의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예. 안양은 문정 근처에서 짧은 패스로 공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반면 서울 이랜드는 긴 패스로 타라바이 선수 쪽을 이용한 그런 공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터치라인 근처에서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요. 꺾어주면서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좋아요. 김민균 돌아섭니다. 김재성의 마크. 돌아서는 과정이 통하지 않았네요. 김동철이 끊어냈고요. 좋아요. 주민규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주민규 가볍게 밀어줬습니다. 김태은 다시 중앙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김준태 다시 김태은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규가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이규로의 크로스 박스 안쪽 안세희 헤딩. 지금 서울 이랜드는 주민규 선수가 다시 한번 가세를 한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되네요. 이전과는 틀려요. 중앙에서 버텨줄 수 있고 패스를 연결해 주면서 이 공을 키핑하고 드리블까지 가능한 주민규 선수가 가세를 하니까 훨씬 더 공격이 다른 맛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에도 중원에서 역습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볼을 홀딩해주고 결국에는 앞으로 전개를 시켰던 패스를 완성한 선수가 주민규 선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주민규 선수의 이 몸 상태가 조금만 빨리 좋아졌었더라면 참 이런 활약을 볼 때마다 레니 감독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역시 김재성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2분은 모두 잘 지나갔습니다. 김재성 오른발로 이번에 낮게 헤딩 박스 안쪽 왼발 터닝 슈팅 골포스트. 골대 맞았습니다. 양팀 모두 골대를 한 번씩 때리고 말았습니다. 상대 진영으로 길게 쳐주는 순간 주심의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현대해외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18라운드 경기 서울 이랜드 FC와 FC 안양의 경기 일단 전반전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0대0으로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전 볼은 터지지 않았지만 슈팅 숫자라든지 패스의 질 그리고 경기의 템포 모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진행됐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후반전에 골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템포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인데 오늘 끝까지 재밌는 경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골 말고 모든 곳을 보여줬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현대해외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서울 이랜드 FC와 안양의 경기 잠시 후 저희는 전반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축구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이 진영을 바꿨습니다. 안양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네, 최영훈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최근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무승부, 지난 충주와의 홈 경기에서는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주민규 선수도 일단은 전반전에 보여준 모습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 보여줬었던 자신의 좋은 모습들을 간간히 잘 보여줬었고요. 문제는 이제 주민규 선수의 어떤 실전 체력, 이 보통 때 뛰는 체력과 실전 체력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연습 그라운드에서 체력이 완벽하게 올라왔다고 해도 실전을 오랫동안 치르지 않으면 이 실전 체력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처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이 부분을 주민규 선수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것이 후반전에도 키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선수 교체 타이밍을 또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인창수 감독 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찬수 감독 대행도 머릿속으로는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주민규 선수를 이 빼는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예. 조금 가져갈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전의 모습만 본다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주민규 선수였습니다. 인창수 감독 대행의 선택을 잠시 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양팀이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이 서울 이랜드 FC, 화면 오른쪽이 안양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FC 안양,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양팀, 두 팀 모두 전반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골을 터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채피스 골키퍼도 오늘 여러 차례 타라바이가 집중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짧은 패스. 좋아요. 돌아섰고요. 자. 김민균 넓은 공간 만들면서 직접 슈팅.
슈팅 키퍼 정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효 슈팅을 붙이기 위해서 인스텝 슈팅 치고는 굉장히 조금 약하게 한번 정확하게 한번 갖다를 봤는데요. 예. 김민균 선수가 일단 후반전의 시작을 아주 야심차게 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양은 전반전도 시작과 동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후반도 거침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광 선수를 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었던 FC 안양. 예. 전방에서 경기 네. 대구전 무승부를 거뒀습니다만은 김영광 선수는 무수한 선방수를 펼치면서 지난 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벌려주는데요. 측면 좋아요. 김태은 앞쪽으로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예측하고 있었던 안성민. 김민재 선수는 아무래도 경기를 90분까지 좋아요. 지금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내면서 좋은 돌파를 한번 선보여 봤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아무래도 뭐 체력을 아끼면서 90분을 소화한다는 마음보다는 후반전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최대한 많이 뛰어준다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또 벨루소 선수가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인창수 감독 대행이 김민재 선수에게 조금 주문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길게 차줬습니다. 터치라인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규로 끊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돌파에는 실패했는데요. 측면에서 스로인을 얻어냈습니다. 중앙에서 끊어내고 있는 김민균, 뒷공간을 열어줍니다. 박스 안쪽 김영광 골키퍼. 지금은 김동철 선수가 굉장히 과감한 터치를 했네요. 예. 패스를 한번 끊어주면서 상대의 공격을 방해해줬습니다. 김민재. 지금 뒤에서 선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동료 선수들이 먼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사실 저런 부분은 조금 일찍 콜플레이가 이루어지면서 김민재 선수에게 알려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주변에서 조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소유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빠르게 김민균 선수가 치고 나가면서 박스 안쪽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줬고요. 그것을 김동철 선수가 아주 과감한 터치로 잘 끊어냈었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골키퍼에게 스스로 저렇게 패스를 붙인다는 지금 좋아요. 얼리 붙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인데 김동철이 잘 끊어냈고요. 지금은 침착함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면은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서 김민규 선수가 보여주었었던 패스 타이밍 자체도 굉장히 좋았었죠. 오른쪽 측면 이규로 접으면서 왼쪽 측면으로 안성빈의 헤딩. 오늘 안성빈 물샐 틈 없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가 피치를 넓게 쓰면서 저런 식으로 가로지르는 롱볼을 많이 붙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우, 안세희, 가소련, 안성빈 이 4명의 수비수들 중에 특히나 이상우 선수와 안성민 선수의 집중도가 조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조금은 큰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투박하게 부딪혔어요. 김민균 선수와 김태훈 선수. 김민균 선수는 빠르게 일어났습니다만 김태훈 선수가 다행이네요. 네, 김태훈 선수가 빠르게 다행이네요. 일어나네요. 선수들이 공만 보고 저렇게 달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조금 거친 반칙이 있었는데요. 네, 투박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두 선수 모두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안양의 공격은 김민균 선수가 공을 잡을 때 뭔가 나올 것 같으라는 기대감이 드네요. 그렇죠. 공을 놓고 올라갔습니다. 오른쪽 측면 박승일, 중앙 김민균 돌아섰고요. 빠르게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김민규 선수가 돌아설 때부터 압박이 들어가 있었다. 지금 좋아요. 왼쪽 측면 타라바이, 자, 과감한 1대1. 안세희 마크, 안성빈까지 가담됐습니다. 박스 안쪽 공 튕겨졌습니다. 타라바이 다시 한번 잡았고 가볍게 뒤로 밀어줬습니다. 더 뒤로 김재성 열립니다. 슈팅 빗나갑니다. 전반전의 양상 장군 멍군이라는 말을 저희가 일찍 들었었는데요. 예. 후반전의 시작도 비슷합니다. 지금 마지막 슈팅이 굉장히 아쉬웠죠. 김재성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슈팅을 마음껏 때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타라바이가 지금 아웃사이드로 아주 간결하게 잘 내줬고요. 예.
타라바이 그리고 안태현을 거쳐서 김재성 선수의 슈팅. 지금은 김재성 선수의 슈팅이 조금 아쉬운 것도 맞지만 그 앞서서 김재성 선수에게 프레셔를 가하기 위해서 FC 안양 선수들이 2명 정도가 지금 몸을 날리는 아주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훌륭한 수비를 보여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재성 선수도 조금 다급하게 찼기 때문에 저는 실수를 유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런 플레이는 기록상으로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팀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헌신적인 플레이인데 예. FC 안양 선수들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FC 안양의 진영 헤딩으로 최필수 골키퍼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최필수 골키퍼는 또 특히나 수비와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좋은 골키퍼죠. 예. 지금도 이제 수비수에게 미리미리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려줌으로써 수비진과의 커뮤니케이션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온사이드죠. 김민균 좋아요. 다시 한번 흘려줬고요. 왼쪽 측면 넘어갔어요. 박스 반대쪽으로 꺾어줬습니다. 아하, 이게 살짝 길었습니다. 맞춰주고 있는 박승일, 안성빈 찍어쳐줍니다. 박스 안쪽으로 발을 한번 뻗어봤습니다. 자, 왼쪽에서 넘어왔던 그 첫 번째 크로스가 안진범 선수에게 조금 짧게 떨어졌더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었는데요. 예. 오른쪽 측면 타라바이 다시 한번 갑니다. 좋아요. 얼리 크로스 헤딩. 타라바이 선수도 오늘 우측 좌측 가리지 않고 많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양은 김민균 선수가, 서울 이랜드는 타라바이 선수가 공을 잡을 때 확실히 기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홈팬들이 이 세트피스 기회에서 골을 만들어내길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 크로스가 조금 길게 연결이 됐던 것이 굉장히 아쉬웠던 FC 안양의 공격이었고요. 예. 뭐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는 김민규 선수와 타라바이 선수도 좋습니다만은 눈에 잘 띄지 않는 활약을 하고 있는 최은우 선수와 김준태 선수의 활약도 오늘 경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재성 손을 들었습니다. 오른발로 박스 쪽으로 붙여줍니다. 원전 상황. 일단 상대 진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첫 번째 클리어가 되지 않으면서 하마터면 위험한 위기를 맞을 뻔했었던 FC 안양입니다. 예. 뭐 여전히 우측에서의 세트피스는 전담을 하고 있는 김재성 선수고요. 임창수 감독 등 외국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선수 생활로는 뭐랄까요, 조금 빨리 자신의 선수 생활을 접고 지도자로 굉장히 빨리 전향을 한 감독입니다. 예. 챌린저스 리그에는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감독이었고요. 서울 이랜드를 코치로 시작을 해서 올해는 이제 감독 대행으로 팀을 지금은 이제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라운드에 공이 2개가 들어왔는데요. 타라바이가 좀 급했어요. 예. 네. 빨리 속공을 이끌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던지기 공격을 실행해 봤었던 타라바이. 다시 경기 재개됐습니다. 김재성 꺾어줬고 주민규 직접 때립니다. 주민규 슈팅. 주민규 선수의 저런 시원한 슈팅을 팬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렇죠. 비록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저렇게 마음껏 슈팅을 때릴 수 있다는 모습 자체가 서울 이랜드 팬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규 선수의 이러한 슈팅 장면을 보면은 이 선수가 부상에서 많이 회복된 것 같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그렇죠. 임창수 감독 대행도 이제 부상의 여파보다는 실전 감각을 회복하는 단계라고 했으니까 예.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충분히 자신의 폼을 끌어올리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안성빈의 오버래핑. 자, 터치 좋았죠. 안성빈 떨어뜨려 놨고 얼리 크로스 갑니다. 헤딩. 정재희. 자, 찍어내리질 못했어요. 사실 정재희 선수의 이 점프 타이밍이 살짝 이른 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헤딩을 찍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참 이영민 감독이 속이 타는 그런 경기 양상이네요. 마무리 슈팅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패스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너무 아쉽죠. 왜냐하면 프리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정재희 선수의 타점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네, 주변에 같이 띄워주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금 헤더 슈팅이 이영민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쉬웠는데 안세희가 발을 뻗으면서 패스의 길목을 끊어줬습니다. 커트 좋았죠. 지금 짧은 패스. 원투도 좋아요. 빠르게 올라가면 상대 압박을 벗겨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앙 공격 아하. 옵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맞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수비 뒷공간으로 대시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고 찔러준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원투 패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오히려 다가왔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공격 옵션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재용 선수의 패스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버텨줍니다. 주민규. 역시 가소련 선수는 참 마킹이 타이트해요.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김민재 선수의 조금은 아쉬웠던 터치 미스고요. 전반전 왼쪽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김민지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수비 시에는 수비, 그리고 공격을 할 때는 항상 수비 뒷공간을 괴롭혀주면서 옵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민재. 다시 한번 끊어냈고요. 좋아요. 오른쪽 측면 이규로 좋아요. 놓고 달려갑니다. 오른쪽 측면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터치라인 근처 살릴 수 있나요? 일단 공을 살려냈는데요. 골라인을 지나갔군요. 마지막에는 이 피치 상태가 조금 미끄러웠던 부분, 저 부분이 이제 트랙 부분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또 축구 전용 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시를 가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네요. 이규로 선수가 한번 측면을 허물어 봤습니다. 저 부분이 특히나 더 미끄러워요. 예, 저 근처로 간다면은 선수들이 속도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 안양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김민규 선수입니다. 김재성 다시 이어받는 김재성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김태은 공격을 풀어주고 있는 김재성입니다. 김민규 선수를 제외하고는 9명의 필드 플레이어들이 라인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안양. 짧은 패스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요. 좋아요. 다리 사이로 빼줬고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재희입니다. 정재희 돌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재희 낮은 슈팅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제대로 걸리지 않았네요. 오늘은 계속해서 FC 안양의 공격수들이 이영민 감독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었는데 임팩트가 또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은. 측면에서 공을 끌어내면서 빠르게 올라가 봤었던 안양. 정재희 선수의 마무리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안쪽으로 컷 인사이드 동작은 굉장히 좋았죠. 예, 하지만 마지막 슈팅이 자신의 마음대로 발등에 얹혀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벌리면서 슈팅 각도를 스스로 만들었고 인스텝 가져갔었는데 이게 발목 너무 깊숙한 부분에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슈팅을 가져가는 과정을 굉장히 좋았었던 안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요, 아무리 예쁜 과정을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결과가 없으면 축구는 의미가 없는 잔인한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영민 감독의 속이 조금만 타들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자, 오늘 보이지 않는 곳 벨루소가 드디어 준비를 하네요. 벨루소를 교체 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연쇄 포지션 이동을 조금 가져가면서 주민규 선수를 뺄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김민재 선수라든지 안태현 선수를 벨루소 선수와 교체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예. 일단은 인창수 감독 대행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뛰긴 이그로 선수를 빼고 벨루소를 투입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오히려 강수를 두네요. 예. 자, 0대0으로 끝나기 싫다란 인창수 감독이 아주 강력한 수입니다. 풀백으로 뛰고 있던 선수를 아예 빼버리고 벨루소 선수를 투입하는 강수인데요.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 양팀의 스코어는 아직까지는 0대0입니다. 이 0대0의 균형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헤딩. 그렇죠. 지금 공격수 숫자를 그대로 놔두고 벨루소 선수를 투입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안양에게 맞불을 놓겠다. 그렇죠. 우리도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렇습니다. 벨루소 머리로 받았고요. 교체 투입된 벨루소 왼쪽 측면 박스 안쪽 몸싸움 버텨주고 있는 안세희였습니다. 지난 시즌 강원에서 리그 15골을 터뜨렸었던 벨루소였습니다. 천천히 공격을 풀어가고 있는 FC 안양. 이렇게 된다면 서울 이랜드는 앞에서 뛰고 있었던 안태현 선수를 조금 수비 쪽으로 내리고 벨루소 선수를 전방에 묶어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서울 이랜드는 타라바이 선수와 벨루소 선수가 모두 투입이 됐고요. 안양은 오늘 경기 벤치 명단에도 용병 선수들은 단 한 명도 이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이영민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죠. 예.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병 선수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점이 이영민 감독에게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빠르게 연결, 그러나 아하. 공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주민규 선수가 퍼스트 터치를 앞쪽으로만 가져갔어도 훨씬 더 나은 찬스가 만들어질 뻔했는데요.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면서 주민규 벨루소에게 벨루소 돌파합니다. 박스 근처 쪽. 진로 방해가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페어한 챌린지였다는 설명이고요. 예. 정당한 수비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 짧은 패스. 벨루소 선수가 들어가면서 왼쪽 측면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이랜드입니다. 앞쪽으로 가는 패스 발을 뻗었습니다. FC 안양도 김영우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민균 선수를 교체 아웃시키는데요. 네. 오늘 경기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민균 선수가 교체 아웃되고요. 김영우 선수가 투입되고 있는 안양입니다. 자, 이것이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자, 김영우 선수가 들어가면서 오늘 미첼 선수가 없는 서울 이랜드의 이 수비진을 결국에는 흔들 수 있을 것인가. 끝까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 안쪽에서 몸싸움을 해줄 수 있는 김영우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일단 두 팀의 첫 번째 교체 카드, 벨루소와 김영우 모두 공격적인 교체 카드였습니다. 측면 찍어쳐졌고요. 다라바이 꺼내는 안성빈, 안세희.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역시나 이 타라바이 선수라든지 벨루스 선수 자신의 감정을 주심에게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예. 네. 오늘 경기는 최대우 주심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성빈 선수와 안세희 선수가 꺼내는 과정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타라바이 선수가 공을 긁어 가면서 그 공이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인데 타라바이 선수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코너킥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타라바이 선수였습니다. 헤딩 밀어주었습니다. 중앙에서 공 잡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걸려줍니다. 이상우 붙여주지 않고 대각선 두 명 사이 빼줍니다. 짧은 패스 리턴 받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안성빈 주고 들어갑니다. 정재용 안성민 쪽으로 뒷공간 박스 안쪽 들어왔는데요. 골라인을 지나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시도는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런 창조적인 패스를 계속해서 뿜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예. 안성빈 선수가 상대 박스 근처까지 날카로운 침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과정은 좋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영민 감독이 조금은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승점 1점을 나눠 갖기보다는 승점 3점을 원하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첫 번째 교체 카드를 공격수로 꺼내는 것 같고요. 김재성 조금씩 압박 들어가나요? 압박의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 안양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이러한 압박 상황에서 자기 지정에서 공을 뺏기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연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동진 손짓하면서 동료를 불렀습니다. 넘어지는 김민재. 프리킥으로 연결됩니다. 지금은 이제 김태훈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 김민재 선수가 수비 쪽으로 다소 내려와 주면서 벨루소 선수에게 공격 찬스를 많이 열어주고 있죠. 예. 헤딩 밀고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헤딩으로 붙여줍니다. 혼전 상황 공을 끊어내는 안양. 중앙으로 패스 연결. 한 번에 상대 뒷공간 왼쪽 측면으로 정재희 선수 쪽으로. 그러나 김동철이 한 발 앞서서 차단했습니다. 상대 맞고 골절된 공 살려내는 서울 이랜드. 짧은 패스. 최용훈 선수에게는 정말 이 신인의 패기가 계속해서 느껴지네요. 많이 뛰어주고 있는 최용훈입니다. 주민규 헤딩으로 벨루소. 타라바이 짧은 패스 읽혔습니다. 타라바이가 다시 한번 잡았고요. 박스 안쪽 들어오면서 왼발로 낮게 깔아줍니다. 걷어내는 수비. 자, 지금은 마지막에 잘라먹는 저 태클 자체가 100만 불짜리였죠. 지금은 주민규 선수라던가 서울 이랜드 공격수들이 박스 안쪽에 입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네. 가수련 선수의 저 수비는 정말 명품 수비였습니다. 가수련 선수가 저 공을 뒤로 흘렸더라면 저는 100% 골이라고 봤거든요. 예. 가수련 선수가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에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계속해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짧은 패스를 오히려 주고받다가 타라바이 선수에게 다시 한번 뺏겼고요. 왼발로 꺾어줬던 상황. 가소련 선수가 몸을 날려 차단했습니다. 여기서 가소련이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예. 그대로 골이었어요. 왼쪽에서 코너킥. 분위기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오른발로 박스 중앙으로 붙여줍니다. 골키퍼 펀칭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 헤딩. 공을 살려냈고요. 박스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김태은 오른발 크로스 반대쪽으로 길게 기다리고 있는 안성빈. 헤딩으로 김영광까지 연결됐습니다. 박승현 선수가 한번 쫓아갔습니다. 왼쪽 측면 타라바이 공 뺏기지 않고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김태은 러닝 크로스 헤딩 반대쪽으로 지나갑니다. 벨루소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김영우까지 수비가다. 조금씩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라인도 전반전과 비교해서는 지금은 일시적으로 뒤로 조금 처져 있는 상태고요. 예. 무엇보다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가 조금은 옅어진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도 두 명의 선수가 봤습니다만은 김준태 주민규 쪽으로 헤딩 떨어뜨려줬고요. 자, 그대로 가나요? 벨루소 한 번에 때리진 않았습니다. 중앙으로 패스 연결 원터치 짧았습니다. 자, 선수들이 너무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쳤네요. 공을 끌어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승일 돌아섰고요. 왼쪽 측면 정재희. 수비 숫자가 많습니다. 정재용, 안진범. 측면에 안성빈에게. 전반전에 비해서 양팀의 경기 템포가 두 팀 모두 조금은 늦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짧은 패스. 다시 뒤쪽으로 내려줬습니다. 가소련까지. 가소련 아무런 방해 없이 왼쪽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이상우 왼발 크로스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김민재 헤딩. 지금은 시간대 자체가 한 골을 주게 되면은 치명적인 시간대로 돌입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수비를 할 때는 확실히 수비를 잠궈주고 있어요. 전반전에는 양 팀이 수비를 할 때도 어느 정도의 모험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수비를 할 때는 확실하게 수비를 내려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FC 안양이 공을 돌리면서 수비 밀도가 떨어지는 곳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안양의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김민규 선수가 조금은 일찍 교체 아웃이 된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앙에는 그 임무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정재영 선수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김영우 선수가 이제 투입된 것이 이영민 감독의 아주 좋은 수로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오른쪽 측면 자, 넘어가야죠. 좋아요. 주민규 선수 뛰고 있는데요. 미끄러졌습니다. 불운이네요. 자, 지금은 뭐 넘어오는 크로스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하필이면 저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끊어내면서 주민규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짧은 패스 뒷공간을 열어줬습니다. 타라바입니다. 타라바의 1대1 찬스 오른발 슈팅. 자, 타라바이 선수가 뜸을 너무 들였고 지금 채피스 골키퍼가 수비진에게 소리를 치는 장면은 뭐냐면 오프사이드인 줄 알고 이 FC 안양의 수비수들이 잠깐 뭐랄까요 한숨을 놓고 있었어요. 예. 집중을 잠깐 놨었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돌아가는 타라바이 선수에게 온사이드 1대1 찬스를 내주고 말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자 지금 보시면은 옵사이드인 줄 알고 잠깐 멈추는 지점에서 타라바이 선수가 그대로 깨뚫고 지나갔죠. 타라바이 선수보다 조금씩 공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슈팅에 임팩트를 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라바이 선수도 뜸을 너무 많이 들였습니다. 예, 뜸을 들이다가 지금은 밥이 탔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임창수 감독 대행입니다. 언제나 아주 뭐 열정적인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예. 포천에 있을 때도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90분 내내 지도를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었고요. 네. 포천에서의 성적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렇죠. 무패 우승 엄청난 성과를 거둬들었던 임창수 감독이죠. 또 선수들에게는 이 과학적인 체력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예. 인터벌 훈련을 선수 개개인에 맞춰서 짜주는 것도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었고요. 네.
FC 안양의 오늘 경기 두 번째 선수 교체입니다. 17번 박승일 선수를 빼고요. 8번 서용덕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오늘 FC 안양 스타팅 라인업 중에서 양쪽 측면을 책임졌던 미드필더 2명을 모두 교체를 했었거든요. 예. 조금씩 서울 이랜드에 밀리고 있는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쳐있는 선수들을 연거푸 교체를 하고 있는 이영민 감독입니다. 김민균 선수와 박승일 선수가 지난 경기 나란히 한 골씩을 기록했는데요. 두 선수가 교체 아웃됐고요. 김영우 선수 그리고 서영덕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김민규 선수가 지난 라운드 선제골, 박승일이 결승골 이렇게 나란히 넣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우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 프리킥을 얻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조금은 힘든 시점에서 이러한 세트피스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격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민 감독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클린시트 경기를 펼치고 있는 추필수 골키퍼. 역시나 세트피스는 다시 한번 김재성이죠. 김재성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김동철도 가담이 되어 있고요. 헤딩 타라바이. 타라베가 지금은 잘 잘라 먹었었는데 이게 골대로 향하진 않았네요. 전반전보다 후반전 좀 더 많은 숫자의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 타라바입니다. 확실히 타라바이 선수는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무서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헤딩 경합.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센터 서클 근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요. 경합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김준태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또 하필이면 피부가 굉장히 약한 눈 쪽이기 때문에 예. 고통이 조금 더할 것 같습니다. 저때 아무래도 팔꿈치로 가격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체격 조건이 좋은 김영우 선수와 김준태 선수가 공중발 경합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FC 안양은 지금 수비를 할 때도 김용호 선수는 계속해서 전방에 박아두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수비를 하더라도 역습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겠다라는 측면인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김영우 선수 쪽으로 빠른 패스가 연결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헤딩. 좋아요. 김영우. 바로 이런 활약을 기대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예. 김용호 선수가 헤딩을 따낼 때 주변에 동료 선수들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오른쪽 측면. 가볍게 내줬고요. 김태현의 크로스 헤딩 끊어냅니다. 자, 후반전 25분 이후로는 서울 이랜드의 페이스네요. 최용훈 선수가 터프하게 헤딩으로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특히나 이 벨루소 선수가 들어오면서 김태훈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자리를 옮겼잖아요. 그 이후로 김태훈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또 많이 허물어주고 있고요. 지금은 안태현 선수에 이은 김태훈 선수의 크로스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런 것을 보면은 참 김태훈 선수도 체력이 대단합니다. 네, 많이 뛰어주고 있는 김태현. 오른쪽에서 김재성의 코너킥. 김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른발로 높게 쳐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다시 공을 잡으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김재성 터치가 길었습니다. 공을 들고 있는 김재성, 그러나 스로인의 주인공은 안양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서울 이랜드가 스로인이 있는 이 지점부터 그대로 압박을 가져가자라고 지금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거든요. 예. 자, 계속해서 주도권이 조금씩 서울 이랜드 쪽으로 넘어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압박의 강도를 조금씩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가소련 정확하게 걷어내지는 못했고요. 지금도 전방부터 바로바로 지금 붙어주지 않습니까? 예. 사실 서울이- 이러한 모습은 전반전에 보여지지는 않았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서울 이랜드가 승부를 건 거예요. 예. 흐름이 우리 쪽으로 왔고 이때 결과를 만들어내자라고 지금 선수들이 작전을 건 겁니다. 김태은 롱스로인 준비합니다. 타라바이 쪽으로 헤딩 뒤쪽으로 꺾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비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 얻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자, 이렇게 세트피스 또는 코너킥 상황에서는 최용훈 선수도 굉장히 어깨에 큰 짐을 올려놓고 있죠. 예, 상대편에서 조금 제공권이 좋은 선수를 최용훈 선수가 아무래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코너킥 김재성, 이번엔 낮게 헤딩, 골대 맞았습니다. 아, 다시 한번 터닝 슈팅. 좋아요. 살아있어요. 뒤쪽으로 내줬고요. 약간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오른쪽 측면 김재성에게 기세를 올리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살짝 흔들면서 안태현이 다시 김재성에게 좋아요. 찍어줬습니다. 센스 있는 넓은 공간, 패스. 안성빈의 수비, 공 뺏기지 않고 있는 안태현 돌아섰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골라인 근처 어깨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안성빈, 김재성의 반칙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코너킥을 허를 찌르는 헤딩 슛으로 니어 포스트로 그대로 붙이는 슈팅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오늘 경기 세 번째 골 포스트를 맞추면서 오늘 경기 아직까지는 장군 멍군입니다. 세 번째 골대를 맞췄던 상황, 그 중에서 지분이 66%겠네요. 두 번이나 골대를 맞추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저는 사실 저걸 컨트롤을 한 다음에 공을 전개를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니어 포스트로 헤딩으로 붙였어요. 예. 발로 붙인 것도 아니라. 지금은 상대 수비에 정말 허를 찔릴 수 있었던 헤딩이었는데요. 저런 거를 막으려고 이제 수비를 양쪽 포스트에 한 명씩 배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골대가 공을 걷어내고 슛을 걷어내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내준 FC 안양, 템포를 늦추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안성빈, 오랜만에 FC 안양이 공을 소유하고 상대편 하프로 넘어왔었는데요. 이 공을 한 번에 조금 과감한 패스보다는 최대한 오래 소유를 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땅으로 좋아요. 이런 패스 좋아요. 짧은 패스 왼쪽 측면까지 연결됐습니다. 이상우 오른발로 감아줬습니다. 헤딩, 흐르는 공 자, 높은 위치에서 잡았고요. 이럴 때 김용우 안성빈. 좋아요. 뒤쪽으로 연결, 짧은 패스를 선택했었습니다. 자, 그대로 인플레이 상황이고요. 안측선은 되지 않으면서 계속된 공격. 안양 정재용, 짧은 패스, 다시 정재용 치고 들어갑니다. 안성빈 돌아서는 소용덕, 오른쪽 측면 뚫어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일단 공을 살리지 않으면서 코너킥을 유도했습니다. 교체 카드, 이제 서울 이랜드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교체 카드가 되겠네요. 자, 오랜만에 이제 계속해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었던 주민규 선수를 빼주고 조향기 선수를 투입하네요. 예, 결국 주민규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규 선수는 미드필더 또는 공격수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는 일단 중앙 미드필더로서 소화를 해줬고요. 조향기 선수가 주민규를 대신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서울 이랜드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준비합니다. 안양의 기회, 왼발로 감아줬습니다. 붙여줍니다. 헤딩, 김명훈. 아쉽네요. 김명우 선수 사실 이건 무조건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 헤더인데 평소에 김명우 선수의 훌륭한 헤더 능력을 생각한다면요. 그렇죠. 김명우의 헤더, 자, 반대쪽으로 넘겨줘야죠. 빠르게 공격 이어갔습니다. 어깨 싸움에서 이겨내고 있는 안성빈. 오늘 경기 정말 탄탄한 수비력을 경기 내내 보여주고 있는 안성빈입니다. 지금 안성빈 선수는 100점 만점 수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대쪽으로 공이 넘어가기만 한다면 골키퍼와 1대1이 되는 상황에서 크로스조차 못 넘어가도록 어깨로 완벽하게 제압했거든요. 지금 안성빈은 수비 아주 좋네요. 오늘 가소련 선수, 안성빈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라운드뿐만 아니라 이번 라운드에서도 충분히 베스트 11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인창주 감독 댁이 선수들에게 직접 음료수를 건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태현 선수도 워낙 왕성 활동량을 또 자랑하고 있으니까 목이 많이 탈 거예요. 예, 사실 서울 이랜드 FC가 레니 감독이 계약 해지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만은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선수들의 표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을 저도 오늘 인창수 감독에게 물어봤는데 다행히 네. 선수들의 분위기는 좋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승리하려는 열망이 아주 강하다고 하고요. 예,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플레이오프권까지 승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서울 이랜드도 그렇고요, 안양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대로 지나가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FC 안양은 1위권과 승점이 10점이 차이가 나고요. 서울 이랜드는 11점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나머지 경기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절대로 플레이오프권에 진입하지 못할 그런 점 차이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순위를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뽑아두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김준태가 꺾어주는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정재희 중앙으로 파고드는 김영우가 있습니다. 좋아요. 정재희가 벗겨내면서 오른쪽 측면 돌파 빠르게 크로스 시도. 일단 수비가 높게 차냈고요. 여전히 박스 안쪽 김재성이 침착하게 걷어냈습니다. 조금씩 안양의 분위기 몸싸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고 있는 FC 안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진 선수가 아주 타이트하게 마킹을 가져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영리하게 이용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은 돌아서기가 힘든 상황이었었던 상황. 그러나 반칙을 유도하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김동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겠죠. 뭐 지지난 라운드에 무릎 쪽으로 조금 큰 충돌을 받았을 때 예전에 또 다친 부위이기 때문에 예전에 또 러시아에 있을 때 다친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도 계전히 꾸준히 선발 출장하고 있는 김동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영덕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충돌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네. 프리킥을 얻어낸 위치라면은 왼발이랑 오른발 모두 직접 때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때리는 사람 마음입니다. 서영덕 그리고 정재용 선수도 서 있습니다. 뭔가 서로 지금 수신호를 주고받나요? 예. 지금 수신호를 주는 거에 따라서 누가 그 찬스를 누가 프리킥을 가져갈지 그리고 이제 어느 발로 때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약속된 플레이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최용훈 선수 또는 정지영 선수 어떤 선수가 가져가기 위해서 수신호를 주고받는 것인지 굉장히 오랫동안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것도 무언가 약속된 부분이 있어요. 이상우 선수 그리고 정재용 선수가 서 있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선수들. 그렇죠. 무언가 약속한 플레이가 있는데 자,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요. 작품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비벽 앞에 저렇게 쌓아 있는 것만 놓고 봐서는 일단 바로 슈팅이 가져갈 것 같은데요. 한 명 지나갔고 정재용이 직접 때립니다. 수비 맞고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네. 코너킥. 안양도 선수 교체를 또 한 번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용도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정재희 선수가 교체 아웃되네요. 정재희 선수 오늘 많이 뛰어줬고 자신의 몫을 다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시간 동안 이영민 감독은 유리그 스타 김용도 선수를 다시 한번 믿어봅니다. 예. 대학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용도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챌린지 리그에서도 김용도 선수가 적응을 굉장히 잘했어요. 예. 왼쪽에서 코너킥. 현재까지는 김영광 골키퍼의 선방슛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던 안양.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헤딩. 박스 바깥쪽으로 서영덕 등지면서 스로인을 얻어냈습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신장이 큰 선수는 아닌데 세트피스 공격 시에 수비 시에 참 이 헤딩을 잘 따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타라바이 선수가 아주 잘 끊어줬고요. 타라바이 선수가 건재한 가운데 주민규 선수가 폼을 회복한다면 충분히 강력한 공격이 될 수 있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지난 해 득점 루트를 찾아오는 거죠. 지금 좋아요. 템포 살려가야죠. 살짝 템포를 늦추면서 타라바이까지 패스 연결. 타라바이 태클 혼전 상황. 안성빈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지금 드리블을 하면서 공을 접어든 방향 자체가 다시 한번 수비수가 조금 많은 방향으로 접어들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었고요.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은 좋아요. 빨리 가져갔어요. 왼쪽 측면 왼발로 얼리 크로스 반대쪽 지나갑니다. 등지면서 안세희 공을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상우, 안세희, 가소련, 안성빈으로 이루어진 FC 안양의 수비수들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0대0 무승부로 마무리를 하기에는 인창수, 이영민 감독 두 감독 모두 아쉽습니다. 그렇죠. 두 팀 모두 골포스트를 때리는 찬스가 있었고 예. 충분히 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몇 차례씩 잡았던 두 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마다 김영광 골키퍼와 최필수 골키퍼를 넘어서지 못했고 헤딩. 두 팀이 통계적으로 본다면 매 경기 평균 한 골 정도는 항상 기록을 했었거든요. 오른쪽 측면
수비 벗겨내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방향 김영도. 왼발로 슈팅. 본전 상황 김영우가 쫓아갑니다. 김영우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터징 슈팅 꺾어줬습니다. 골키퍼가 일단 밀어냈고 수비가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아찔한 장면을 만들었던 FC. 지금 좋아요. 역습입니다. 왼쪽 측면 이번에는 서울 이랜드의 공격. 반대쪽에 타라바이 기다리고 있고요. 수비수자 3명. 일단 돌아서는 안태현. 중앙으로 풀어야죠. 기다리고 있는 조양기. 먼 거리에서 직접 때립니다. 왼발로. 그러나 빗나갔습니다. 조양기의 오른발 슈팅. 생각보다는 조양기 선수가 슛에 힘을 실어내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강력한 슈팅으로 유효 슈팅 가져갔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일단 김영관 골키퍼가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처리를 잘해줬었고요. 예. 여기에서도 클리어링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빌드업을 하려고 지금 사이드로 침착하게 뺐다는 것이 좀 의외였고요. 안태현 선수가 측면에서 막혔습니다만은 뒤쪽 조양기 선수에게 내줬고요. 조양기 선수가 파워보다는 일단 정확도를 생각했던 슈팅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앞에 수비수 한 명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지금 의도적으로 슛을 때렸는데요. 예. 현재까지 양 팀의 스코어는 0대0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드밴티지 적용됐죠. 조양기 측면으로 내주지 않았고요. 조양기가 타라바이 쪽으로 타라바이 골라인 근처 꺾어내면서 공을 살려냈습니다. 네, 타라바이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넓은 공간으로 딱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FC 안양이 줄 필요가 없는 파울을 하나 준 겁니다. 사실 저기에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쫓아가면 했어도 됐었는데 이 공을 빼앗겠다는 의욕이 조금은 과했네요. 빼앗기보다는 일단은 사이드라인, 터치라인 쪽으로 공을 몰아낼 필요가 있었던 안양이었습니다. 그렇죠. 잘 몰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기만 했어도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실점으로 연결되게 된다면 팀의 사기가 확 꺾이는 거죠. 김재성 손을 들었습니다. 오른발로 붙여줬습니다. 날카롭게 휘어줬습니다. 골키퍼 펀칭. 안양의 공격 오른쪽 측면으로. 그러나 패스형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김전태가 가볍게 끊어내면서 뒤쪽으로 내려줬습니다. 김재성, 김태은. 슛곳이 마땅치가 않은데요. 골키퍼 쪽으로 연결 빠르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한 발 앞서 차단했습니다. 헤딩 높은 위치에서 끊어냈습니다. 세컨볼 잡아냈고 김재성이 왼쪽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헤딩. 김민재, 김동진에게 따라보는 김영우. 방향 전환 오른쪽 측면으로 타라바이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두 명 사이 치고 들어갑니다. 조양기 몸으로 버텨주면서 동료에게 연결. 김재성 측면으로 가는 패스. 수비 맞고 수로인이 연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이랜드가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지금 빠르게 가져갔어요. 빠른 수로인 오른발로 높게 차줬습니다. 헤딩 조양기 떨어뜨려줬습니다. 좋아요. 타라바이!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타라바이. 오늘 경기 가장 좋은 찬스를 받아들였던 타라바이. 이번에도 정확한 슈팅으로 연결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양기 선수가 헤딩 경험을 해주면서 공을 타라바이 선수에게 떨어뜨려줬고요. 그렇죠. 타라바이 선수가 돌면서 슈팅 연결. 그러나 이 슈팅이 너무나 정직했습니다. 인창수 감독 대행이 원한 그림입니다. 조양기 선수를 투입했을 때 타라바이와 저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조양기 선수를 박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예. 자, 마지막 슈팅 타라바이 입장에서도 인창수 감독 대행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아쉬운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두 팀 모두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게 된다면은 이보다 아쉬운 결과는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안성민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김민재와의 대결 어깨싸움 이겨냈고요. 돌아서 백서 크로스 허용도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재성 왼쪽 측면으로 한 번에 길게 연결됐습니다. 타라바이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온사이드 상황 슈팅 골키퍼 막아냅니다. 최필수의 슈퍼 세이브. 자, 옵사이드 트랩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던 타라바이. 지금 슈팅은 아주 좋은 슈팅이었습니다만은 최필수에게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광 못지않게 최필수 골키퍼 오늘 경기 정말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반전 들어서 타라바이 슈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골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네요. 오히려 정규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굉장히 경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팀의 선수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뛰어주고 있는데요. 타라바이에게 떨어뜨려줬고요. 이 터닝 슈팅이 최필수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몸을 던졌던 가소련 선수의 수비도 한몫했습니다. 예. 오늘 타라바이 선수가 기회를 많이 잡
잡았었는데요. 김준태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준태가 잡았고 타라바이 쪽으로 연결. 헤딩 타라바이 떨어뜨려줬습니다. 양팀의 정규 시간은 모두 다 지나갔고 이제 추가 시간은 4분. 왼쪽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박스 모서리로 대각선 접근 한번 흔들었고요. 오른발로 꺾어줍니다. 스텝 오버에 이어서 감아차 봤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수비에 박혔고 오늘 전체적으로 FC 안양의 수비수들이 정말 절박한 수비를 펼치네요. 그렇습니다. 김영우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교체 투입된 김영우, 김동진 선수와의 대결이었습니다. 팬들이 지금 경기를 보면은 앉아서 관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두 거의 다 기립해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관중분들 중에서는 이제 안진범 선수 때문에 유명해진 이 락테이프를 머리에 두르고 계신 관중분들 한 분 눈에 띄었는데요. 예. 현재 상황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진범 선수가 귀 뒤쪽이 찢어지면서 경기에 락테이프를 두들고 나왔는데 이게 패션 쪽으로도 한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FC 안양 스토어에서 정식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조금은 불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민재 선수도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네요. 지금 공격 자리부터 수비 자리까지 여러 가지의 포지션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배를 걷어찼네요. 김영도 선수가 참 이 어린 선수고 이 패기로 뭉쳐있는 선수인데 상대편 선수의 배에 지금 발차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다. 그렇죠. 네. 길게 쳐줬습니다. 박스 쪽으로 안성민의 헤딩이 멀리 가지 않았고요. 벨루소가 잡았습니다. 왼쪽 측면 뒤로 내줬고 왼발로 빠르게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걷어냅니다. 다시 뒤쪽으로 기다리고 있는 김영우 뒤쪽 좋아요. 내줬고 오른쪽 측면으로 빠르게 그러나 김영광 골키퍼 기다립니다. 헤딩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자, 이때는 템포 살려서 바로 가야죠. 그렇죠. 한 번에 길게 반대쪽 김영우 헤딩 김태훈이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이랜디가 템포를 죽이지 않고 빠른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좋아요. 패스, 2대1 패스 다시 한번 타라바이에게 타라바이 주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조금 옅었고 그것을 수비진이 완벽하게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그대로 경기진은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패스 자, 지금은 대다수의 선수가 지금 공격에 가담하기에는 체력이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안성민 조금은 외롭게 공격을 이끌어갔는데요. 뒤쪽으로 내줬고요. 안진범 꺾어줬습니다. 김영우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김동진의 일단 수비가 됐고요. 김동진의 경험이 지금은 빛을 발했습니다. 타라바이 이제 양팀의 추가 시간도 단 1분밖에 남았지는 않습니다. 김재석 조금 더 몰고 올라가다 오른쪽 측면으로 김태은 오른발로 크로스 시도 깊었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요. 체력적으로 힘든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볼이 전개되는 것만 보더라도 선수들이 정말 지쳐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발 한 발 뛰는 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서용덕 중앙에는 김영우가 기다리고 있고요. 왼쪽에서 안진범 짧은 패스 서용덕 자, 마지막으로 슈팅 한 번 정도는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러기에는 서울 이랜드 수비가 모두 복귀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다시 뒤쪽으로 내려줬습니다. 넓은 공간으로 방향 전환 선택 안세희가 붙여줍니다. 헤딩 맞지 않았고 뒤쪽 받쳐주고 있는 안진범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사실 저런 공도 확실히 자신의 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인데 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중앙으로 조양기 중앙에서 잡았고요. 하프라인 넘어서고 있습니다. 벨루소 안태현이 뒤쪽으로 한 번에 전방 붙여줍니다. 타라바이 쪽으로 타라바이 아하. 네. 발을 뻗었는데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심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현대해외뱅크 캐리비어 챌린지 2016 18라운드 경기 서울 이랜드와 FC 안양의 경기 결국 0대 0으로 승점 1점씩 나눠가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 선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라운드에 들어 눕지 않습니까? 예. 양팀 선수들이 끝날 때까지 정말 많이 뛰어줬고 정말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이 0대 0이라는 스코어는 서울 이랜드에게도 FC 안양에게도 조금은 뭐랄까요, 각박한 점수가 아닌가. 그만큼 찬스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한 번도 터지지 않았다는 점이 양팀 감독에게 조금 섭섭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 공격으로서 3번이나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김영광 골키퍼와 최준수 골키퍼의 선방수를 눈이 부셨던 경기였습니다. 현대뱅크 K리그 챌린지 2026 18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FC 안양의 경기 0대 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김민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수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